이제 마이클 샌델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미국에 있었던 그 금융 위기 때 금융기관들이 이제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금융기관들을 살려주는 이른바 이제 구제금융을 실행했는데요. 그 공적 자금을 받은 그 금융기관들이 그걸로 이제 부채를 막고 그리고 나서 그 고위급 임원들이 그 돈으로 이제 보너스 잔치를 했다는 것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두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이클 샌델은 우리가 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지적하는데요. 일단은 왜 사람들이 비난했을까? 어, 탐욕에 대한 비난일까? 아니면 실패에 대한 비난일까?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근데 마이클 샌델은 역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 그때 그들이 성공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성공했으니까 보너스를 받고 실패하니까 보너스를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근데 참, 저도 그렇게 불교 강의를 쭉 했다고 했는데, 그, 이 책을 이제 일독을 다 했는데요. 일독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좀 애매하게 놨던 채로 그냥 이렇게 진도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독을 하는데 두 번 읽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마이클 샌델의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찰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게 한 권의 그 고전으로 남을 만한 책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이제 문제가 마이클 샌델이 보는 구제 금융을 둘러싼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잖아요. 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다시 국민의 혈세로 자기들이 뭐 얼굴 받아? 거기다 보너스까지 받아? 이게 뭐야? 그냥 이런 거죠.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으니까 세계적인 영향력이 걸맞게 세계적인 비난을 이제 받은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재의 상여금을 실패한 회사에게 주는 것은 사람들이 틀린 줄 알면서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더 큰 상여금을 받은 그때는 사람들은 다 저 사람들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용인을 했다는 거죠. 저 탐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 마이클 샌델이 볼 때는 그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자신들이 운영을 해서 되어지는 그 상여금의 부당성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챕터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유해서 온전히 그렇다라고 수긍하게 되면 마이클 샌델 이 챕터에서 마이클 샌델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이클 샌델도 미국인의 세계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라고.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간과를 한 것이 그러면 실패하기 전에 일상의 생활에서 사업을 잘 해서 그 어떤 이익을 얻었다라면 그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탐욕과 탐욕스러운 측면과 실패한 사람에 보상을 주는 측면을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는데 그것을 마이클 샌델도 동의한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은 과거의 상여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저도 일독할 때는 처음 한번 읽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되네. 그러고 진도를 쭉 나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독을 하면서 마이클 샌델의 진짜 심정이 어떤 것일까를 사유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읽어져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제 말의 범주를 아시겠죠? 탐욕과 실패 비난하는 것, 일단 마이클 샌델 동의한다.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때는 불만할 줄 알면서 옛날에 잘 나갈 때 그때 그 사람 돈 벌고 상여금 받고 하는 그런 행태들은 이것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다. 이것이 문제다. 그건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핵심이 거기가 있다. 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그 핵심이 이 부분이다. 라고 지금 지적하는 챕터입니다. 저는 이런 책에서 지금 이 부분에 마이클 샌델의 의도를 읽어가는 것이 이 책을 독서하는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탐욕스럽다라고 비판하는 것이나 뭐 실패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뭐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려면 그렇지. 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지점을 예, 음, 일깨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그 실패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 사람들은 어, 간과하고 있는 게 좋은 경기가 좋았을 때 그런 많은 보상, 정말 한 사람이 받기에는 너무 많은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예시들 근거들이 책에 나옵니다. 2007년에 미국 주요 기업의 CEO들은 노동자보다 평균 344배 많은 보수를 받았다. 이들 직원보다 그토록 많은 돈을 챙긴 근거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격차가 과연 이제 정당한가? 예, 그럴 만한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도의 과한 성과가 어, 경제가 좋았을 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런 시각에서도 어, 과연 한 사람이 그 일을 성공했다거나 실패했다거나 할 때, 그것이 정말 그 사람만의, 온전한 그 사람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 음, 예를 들면, 여기 또 이런 예시가 나오는데요. 냉전 종식, 무역 및 자본시장의 세계화, PC와 인터넷의 등장 등, 뭐, 수많은 요인이 금융산업의 발전에 분명히 기여했다. 어떤 우리가 하나의 그 성공이라고 부르는 케이스에는 아주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한 사람, 혹은 그 몇몇 사람들이 했던 것을 너무 크게 그 몫을 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제 얘기를 나누자면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성공한 사람은, 어,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던지 간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이 시대에 지금 자본주의가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점에 달했던 시대인 것도 같은데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갖고 있던지 간에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뭐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것은 정당하다라는 시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 이게 과연 정당한가? 예. 마이클 샌델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그런 견지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부의 재분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런 공유된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좀 그냥 약간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직장에서 그 사람 이제 직장에서 그런 구성원들을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승진에 대한 부분이고 그 승진을 왜 하고 싶으냐 이런 걸 해줬을 때 그런 윗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얘기했던 CEO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성공한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정말 격차가 뭐 300배가 이렇게 되면은 이때 사람들이 나도 열심히 하면은 저렇게 될 수 있겠지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 사람들은 그런 임원들이나 그런 높은 사람들한테 이제 임금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한다라는 주장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CEO가 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돈을 받아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그런 노동의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당연히 좀 사람마다 다 그게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런 노동의 가치가 다르고, 이제, 음, 그런 부분이 내가 일하는 거랑 저 사람이 일하는 거에 300배나 차이가 나나? 라는 식으로 그렇게 정량화돼서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고 차이가 나고, 이제 그런 자원의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 오늘 여기 사유하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사유인 건 같죠? 정말 중요한 사유를 하는 것이고, 특히나 불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온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어, 마글 샌델의 스키마, 이 말을 하게 되는 최초 신념이 있잖아요. 그 신념을 제가 추측해서 말해 볼게요. 불교 수행자라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스키마로 인해서 이런 글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소유한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받은 봉급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갖은 어떤 이익이 많든 적든지 모든 재물과 권력은 내 것이 아니다. 모든 재물과 권력은 왜 내 것이 아니냐면 다른 것과 관계하여 존재했기 때문에. 자, 비유를 든다면 심장에는 피가 많잖아요. 근데 뇌가 없이 심장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뇌가 없이 뇌가 하는 일이 있고 심장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심장이 이 피는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뇌에 피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 심장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뭔 사업을 해가 돈을 엄청 벌었어. 근데 사회에는 막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많은 사람 존재하죠. 농부도 있고 존재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게 내 거야 라고 해서 전혀 회항하지 않니 하고 다른 사람 더 가난한 걸 방치한다라면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아까 심장에
생각하는 피에 대한 생각 같잖아요. 나이가 돈이 생긴 것이 저들이 존재함으로 내가 돈을 번 거잖아요. 번 건데, 그래서 마크 샌델의 근본 스키마는 뭐냐면, 근본 신념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는 돈과 권력이 있을 때 그것은 들어올 때 내 것이다라는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미 들어올 때 회항해야 된다는 분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맞는데 그 AIG가 성공하고 있을 때 생각이나 후회하고 생각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때도 못 버렸고 그때도 못 버렸는데 왜 지금은 탐욕스럽다 하고 그때도 그런 생각을 못 버렸는데 왜 그때는 탐욕스럽다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핵심의 핵심.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이클 샌델 이해가 이제 풀리죠. 근데 이 말을 바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책에서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알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 논의를 해서 지금 이 정도 지금 한 몇 년 동안 공부해온 사이기 때문에 이 이해가 지금 되는 거 스키마가 언급되는 거예요. 그 뜻을 전달하려고 이런 많은 말을 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치론을 강의하시면서 마이클 샌들이 그 정도 레벨까지 사회가 끝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주의자라고 불리는 연기론자라. 지금도 무명에 있고 옛날 무명에 있었는데 왜 지금은 탐욕, 그때는 왜 탐욕스럽지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너 정말 소중하고 너무 날카로운 이야기라고. 나도 일독할 때 몰랐다니까. 이게 뭔 말이지? 이독하면서 읽어낼 수가 있더라고.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책에 있는 그 단어들, 구절들이 새롭게 들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이 상을 받는 그 자격은, 그 사람의 개인의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능력 밖에 있는 다른 요소 덕분인가.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시민의 상호 의무에 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각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의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 네, 말들이 이 네, 말을 교육을 시키려고 계속 쉬운 말로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알아듣겠나? 당신이 받은 월급이 당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당신이 갖고 있는 재물과 권력이 사회와 연기적으로 있으니 있는 순간 회항할 생각을 해야 된다. 금강행의 무주상 보시 이야기잖아. 그것이 가장 영리한 사람의 태도라는 이야기잖아. 색상의 미축법에 머물지 않고 끝없이 보시하거라. 그것이 멍청한 사람 되고 가장 영리한 사람이 가장 영리한 심장이 모든 세포에 다 지가 갖고 있는 피를 공급하잖아. 미련한 심장은 그냥 혼자 죽겠지 그냥. 뇌한테도 안 주고 팔에도 안 주고 지끄라고 왔다 가면 다 죽는 거요. 공멸이요. 그것이 영리하냐 이 말이요. 영리한 사람들은 도를 아는 사람들은 금강에서 말하듯이 무주상 보시를 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통찰이에요. 금강경 통찰이나. 이 지금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어설프게 공부해 금강경 강의하는 수행자보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훨씬 더 깊이 있는 수행자입니다. 이미 통찰하고 있잖아. 네, 이것이 네, 애매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층위 네, 스키마로 내려오니까 쉬워지죠. 네, 스님. 그것을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 층위를 이미 본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네, 층위에서 지금 글이 나온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던 것들이 느껴졌는데, 음, 네, 그걸 견지하고, 난 다음에는, 네, 진짜, 이 챕터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이 다 풀려버리지. 네. 정말 어려울 이 것이 없어. 책을 읽어가는 일이 지금 너무 기대되고요. 네. 재밌지. 재밌을 재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모두 죽어. 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각자가, 아, 그래도 내가 지금 내 거를 집착하지 않으면 내가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장 피라미드의 그 아랫부분을 내가 담당하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욕계 같습니다.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색계 중생들만 하더라도 많이 베풀어야 큰 부를 얻는다는 원리를 알아. 욕계 중생들은 지껏 챙기다가 굶어 죽어. 근데 색계 중생들은 많이 회양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다는 걸 알고 권력도 많이 회양을 해서 큰 권력을 얻는다는 것도 알죠. 그죠? 네. 그 생각이 욕계 중생들의 수준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색계 중생들은 막 베푼 것 같으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부를 축적하는 거 보죠. 거기에 불순한 의도만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그 지혜라, 지혜. 그 부분, 이게 금강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정확해. 보살도를 생각을 하고, 보살도를 행하고, 또 조교 노원 개공을 하고, 그것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고퀄리티의 삶이다라고 금강에서 말하는데, 믿지도 아니하고,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그러잖아. 근데 사유를 하면 할수록 그 결론밖에 안 나잖아. 마이클 샌델도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 마이크 샌델의 얘기를 연기라는 측면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게 좀 잘 됐습니다. 그 그래요. 공동체주의라는 것도 연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렇지. 미덕이라는 것도 이게 뭐 좋은 뭐 그런 것보다 진짜 우리가 불교에서 말 그대로 얘기했던 팔정도에서 행하는 무명에서 명으로 가는 그런 수행의 과정, 예. 결국에 명으로 가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음, 미덕이고, 음, 결국에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연기적인 존재라는 거를 다 이제 사회 구성원이 인식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뭐 그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연기라는 입장에서 이제 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금융으로 이렇게 또 돈을 지원을 그런 기업에 해준 게 사실은 연기적인 측면이 더 큰 거잖아요. 회사가 그렇죠.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건데 왜 그 음, 회사에 공적인 자금까지 주면서 살리느냐. 맞습니다. 이 회사의 이 회사가 이제 망했을 때 이제 많은 것들과 연계된 그런 부분에서 악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알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줬는데 왜 그러면은 그게 성공을 했을 때는 그 회사가 개인적으로 그 회사 자체만 그냥 잘해서 성공을 한 거냐. 왜 그때는 왜 주변에 그런 연기적인 관계를 그런 걸 보지를 못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 샌델이 그래요.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말씀하셨습니다. 된다라는 음.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스님 얘기를 듣고. 아니, 어쨌든 우리 이제 서영 교사님 정확하게 다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실, 스님 얘기를 듣고, 요거 책 한번 다시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를, 전에 읽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연기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마이클 샌델이 연기라는 측면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책을 보면은, 그런 문구들이 좀 새롭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하시면 좋은 구절 있으면 꼭 지대방에 올리고요. 제발 좀.